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탄핵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아유, 맨날 그 탄핵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할 거면 직접 액션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처신과 태도 변화를 꾸짖고자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최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절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충분한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어제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저희 뉴스웰 라이브 지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 장관? 한동훈 내가요, 뭐 위증 교사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죠. 자, 한동훈 장관, 내가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글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러고 보니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많은 언론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인사검증에 대한 부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과연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네. 법률적으로 탄핵을 시도했을 경우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아, 몸집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예. 혹여 탄핵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게 되면 혹시 민주당이 비겁하게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이 깊은 걸로 아는데 저는 민주당이 하여튼 본연의 임무에 맞게 야당의 임무에 맞게 우직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인 고민정 최고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약간 관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한동훈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정치 출발에 발판을 마련해주는 탄핵이 되지는 않을까? 그 계산을 한동훈 장관도 머릿속에서는 하고 있을 테죠.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 한동훈 장관 출마하든 안 하든 뭐 파괴력이 크다고 그닥 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민정 최고가 한동훈 장관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하면서 관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해찬 최고 한마디 하실까요? 아니 그런데 네. 이 민주당에서 정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줄줄이 있는데 네. 한 장관에게 비호감도 운운할 상황인가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신경이 안 쓰이고 오히려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처럼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새벽기도 한다. 새벽기도. 이런 말 하면 돼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출마할까 봐 그거 원천 봉쇄하려고 탄핵안 만지작거리는 거잖아요. 네. 이 탄핵이 발의되면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고 그럼 출마 자체가 막히게 되니까 이렇게 법적인 결격 사유가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기소는커녕 수사 대상에 오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네. 반헌법적일 뿐만이 아니라 대선 불복일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엄청난 견제인 거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을 왜 견제합니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본인 걱정이나 아니라 네, 본인 뭐 이런 거예요? 걱정하시라 어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 등을 보니까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도 이제 초선이신데 이 자료 가지고 다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상임위원장에게 성질내고 그 자리 박차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제원 위원장하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예. 국민들은 청문회 자리 박차고 나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게 여당이 어떤 보호해야 했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일 때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질타를 받았고요. 예. 야당 의원이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이지 자리 박차고 나가는 거. 그리고 국회의원이 언제적 국회의원이라고 막 국회 회의 중에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면서 권위적인 모습 보이는 거 다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비호감도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재현 대변인께서 손을 드셨어요. 한마디 하시죠. 네, 뭐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출마를 위해서도 저도 기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인 것이요. 어떤 기도 내용은 뭐예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심정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 본인도 지금 그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민의 민심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차출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탄핵해서 그 빌미로 내가 진짜 한번 국민의힘 또 기여도 해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이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나 총선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저기 기회 도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역할보다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서 그리고 예. 국민의힘의 어떤 대변인 역할하는 걸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서도 한번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도 계속 늘 얘기하는 게 배려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은 지연이나 검토하는 것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의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탄핵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얘기 자체가 지금 정치적인 셈법으로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반헌법적이에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고 그게 중대하니까 탄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가야지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뽐때 보여주기 위해서 탄핵한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탄핵 사유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탄핵 사유로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에 대해서 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인사검증 부실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건 법하고도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도발을 한 적이 없는 게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탄핵이 맞지 않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셨을 뿐이지 탄핵 얘기 거둬들이시면 한동훈 장관도 저런 얘기 안 해요. 탄핵이라는 건 최후 수단성이 있는데 헌법에서 정말 마지막에 소중하게 쓰라고 나온 건데 무분별하게 쓰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9대0 기각이 나왔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동안에 넉 달 동안 공백이 초래됐는데 그거 국민적인 손해로 귀결됐어요. 아이고. 국민적 손해로 귀결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사과했습니까? 무책임하게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왜 법률적인 탄핵이라는 자체가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국민들한테 진짜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정말 장관의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이상민 장관 자체도 물론 이제 기각이 되었지만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역풍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책임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역풍을 받은 것이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법재판관에서 탄핵이라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이 역풍이 되면 받아야죠.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한 장관이 위반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에 대해서 근데 지금 논증이 아니라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라는 얘기 자체가 탄핵 사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법적인 얘기를
여론조사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예. 여당의 국회의원 출신을 법무부 장관 만들었던 민주당에서 비정치인 출신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거는 이게 내로남불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9대 0이잖아요. 뭐 8대 1, 7대 2도 아니고 그 헌재 재판관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도 많아요, 여전히. 네. 그런데 9대 0이 나왔는데 왜 이상민 장관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추가적인 탄핵 한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는지 역풍이나 여론의 질책 이건 우리가 선거에서 겸허하게 국민 선택을 받을 일이고요. 예. 법적인 근거 없이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식의 이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탄핵 관련된 논란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지요.